뭐 이 428억이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다 확인된 사안은 없습니다. 이번 이제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이제 재판에 넘기면서도 이 428억 부분은 현재까지는 빠져 있죠. 예, 검찰은 뭔가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계속 추적하고 있고 보강 수사를 거쳐서 이 428억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이제 추가 기소하는 걸 검토 중에 있다. 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누굽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최근의 검찰 증언을 좀 짚어드렸고, 이번에는요, 이 428억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남욱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또 증언을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남욱 변호사가 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왜 8억 4,700 그 정치자금 불법으로 받은 것 아니냐, 이 재판에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1년 2월 4일 김용이 유동규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유원홀딩스 그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김용이 그 사무실에 들어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나갈 때는 쇼핑백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당시 정민용이 김용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온다고 합니다. 돈 받으러 오나 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남욱 변호사는 그래서 저 쇼핑백에 든 게 돈인가 보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입니다. 그래픽을 넘겨보죠. 그래서 지금 남욱 변호사가 어제 법정에서는 이런 얘기를 또 한 겁니다. 이 428억, 428억 이어지는 얘기죠. 자, 유동규가 그 돈은 428억 중에 일부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만배가 현금을 더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2021년은 이거 주는 것으로 끝냅시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걸 들었다. 내가 김용에게 준 그 8억 4,700 경성자금가는 별개의 돈입니다. 당연히 별개죠. 8억 4,700과 428억 천화동인 1호 지분, 이 돈은 별개인 거니까. 글쎄요, 좀 복잡하신지요,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 이재명 대표의 428억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김현주 대변인님, 저 얘기는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남욱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제 학교 선후배 관계인데, 정민영 변호사가 지난번에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을 때 날짜를 좀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재명 대표 측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가. 그런데 사실상 그 기억력에 있어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민영 변호사보다 조금 뛰어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했는데 굉장히 그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신빙성을 더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2021년 2월 4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당시에 남욱 변호사는 미국을 빈번히 오가는 상황이었고 되돌이켜 보시면은 2021년 2월경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아주 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당시에 본인이 미국에 갔다가 와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이 열흘이 지나서 정오에 그게 이제 해제됐다는 것을 앱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남욱 변호사가 머리숱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귀국하면 이제 미용실들을 많이 가시는데 본인이 12시에 해제되고 나서 미용실을 들렀다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서 유동규, 그러니까 남욱, 정민용 세 사람이 함께 있다가 이제 김용 씨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돈 받으러 오나 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얼마 전 정민용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흡연실 있지 않습니까? 흡연실 있었죠. 돼 있던. 통유리. 거기 두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 있었는데 겨울이지만 굉장히 더웠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또 김용 씨가 들어올 땐 빈손이었는데 나갈 땐 쇼핑백을 가지고 나갔다는, 마치 그 뭐 유행가 가사 같은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일관되고 날짜까지 특정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증언이다라고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김현주 대변인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또 이런 구체성이 띈 발언을 한 겁니다. 증언을 한 거예요. 자, 조금 전에 김현주 대변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거죠. 남욱 변호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억 원이라는 돈이 전달이 될 때, 1억 정도의 돈이 전달이 될 때 회의실 서쪽, 남쪽이 모두 그 흡연실이 통유리였다. 그쵸? 근데 2021년 2월이니까 겨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겨울인데도 매우 더웠어요. 햇빛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김용 부원장이 그 받아간 그 돈이 있는 쇼핑백은 회색 꽃무늬가 있는 백화점 쇼핑백이었습니다.
아이 구체적이에요. 김용 전 부원장이 오른손도 아니고요. 왼손으로 쇼핑백을 가지고 나갔는데 여기서의 구체성 발언이 또 이어져요. 그 쇼핑백에 손잡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윗부분을 이렇게 한번 접어서 왼손으로 들고 나갔다. 돈 갖고 나가는 장면을 본 게 내가 경선 자금을 준 계기가 됐다. 글쎄요.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이 남욱 변호사의 어제 저 법정 증언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는 틀림없이 불리한 증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남욱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 중에 뭐 날씨가 겨울임에도 매우 더웠다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쇼핑백의 모양을 기억하는 부분들은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본인이 경험했던 뭐 쇼핑백의 모습이라든가 뭐 날씨의 느낌 이런 것 말고 당시에 그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을 것으로 본인이 생각했다는 부분은 당시에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 씨가 온다 그랬고 돈을 받으러 오나 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 쇼핑백 안에 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돈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돈 자체가 본인이 주었던 그 경성자금과는 별도의 428억 원에서 나왔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동규 씨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유동규 씨로부터 들은 전문 증거에 불과하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이 돈들이 428억 원이라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속에서 나왔다라는 부분을 검찰이 입증해 내려고 한다면 다시 돌고 돌아서 김만배 씨의 진술이 다시 중요해지는 시점인데요. 아하, 김만배 씨는 계속해서 그 428억 원 그리고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본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유동규 씨나 뭐 남욱 씨나 다 김만배 씨로부터 또는 유동규 씨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 자체는 예. 법정에서는 428억과의 존재를 뭐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증거 자체로서 실익은 없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방송 시작하고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주변의 참모들이 돈을 뭐 이렇게 좀 달라고 해서 가져간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기지사가 된 이후에도 경기지사,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참모들이 돈을 달라고 해서 받았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이거는 2021년 2월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용이라는 사람이 유동규 사무실에서 1억 정도를 가져갔다. 근데 이 돈은 검찰이 428억 저수지에 묻어둔 그 돈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빼간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중간 점검. 자, 그런데요. 김수경 교수님, 이쯤 상황이 됐으면 검찰은 이 428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나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고 본다면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428억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보도가 나오기로는 4월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8억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재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맞춰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다음 달에 기소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계속 민주당에서는 이 428억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도 전혀 증거를 못 찾았고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혐의는 다 허위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한 기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이 너무나도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정 증언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물론 전원이라고는 하나 지금 남욱, 유동규, 정민용 각각 따로따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둘이 셋이서 지금 어디서 모의를 해가지고 소설을 쓴 다음에 각자 모든 걸 다 외워가지고 법정에서 앵무새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좀 더 점검을 하고 다음 달에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달, 아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천화동인 1호 지분 문제와 관련된 좀 각종 의혹 보도 이거 좀 짚어드렸고요.